지금으로부터 9년 전 2012년은 단군 이래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때가 아닐까 합니다. 약과는 우스꽝스러운 복장과 전혀 연예인 같지 않은 관리되지 않은 몸으로 강남 스타일을 외쳐대는 한 가수가 등장했으니까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종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았고 2012년은 누가 뭐라 해도 싸이의 해였습니다. 그런데 싸이의 말춤만큼이나 외국인들이 궁금했던 것은 도대체 강남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수도 서울의 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안 외국인들은 한국을 방문하며 예외 없이 강남을 찾았고, 지난 2013년에는 한 달에 강남을 찾은 외국인이 무려 32만 명으로 급증했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 없이 즐겼던 강남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아파트에 뚫린 의문의 구멍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라는 미국 뉴욕에는 아무리 많은 초고층 빌딩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빌딩들이 랜드마크가 될 수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아무리 멋진 건물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뉴욕에는 영원토록 랜드마크로 기억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된 지 90년이 훌쩍 지나는 동안 이 빌딩은 여전히 뉴욕의 상징으로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은 단순히 건물이 높고 웅장해서는 아닙니다.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려오는 흑백 사진들 때문이죠. 사진 속 인부들은 안전장치도 없이 건물 꼭대기에서 줄을 타고 망치질을 하고 빗자루질을 하고 하염없이 먼 곳을 응시하며 휴식을 취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해지는 사진들이죠. 어쨌든 남루한 옷차림을 한 그 건설 인부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분신이 됐고, 그 자체로 하나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시선을 옮겨 서울로 돌려보겠습니다. 깊은 밤이 되면 서울 어디에서나 보이는 독보적으로 솟아오른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 타워죠. 몇 번의 실패를 거쳐 간신히 건설에 돌입한 이 타워는 지난 2010년에야 간신히 허가를 받아 2017년에 개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55m짜리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됐죠. 이 타워가 개장하기 전 수많은 매체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라며 건설 인부들을 조명했는데요. 555m 꼭대기에서 아찔함을 느끼며 일에 매진하는 이들의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555m짜리 최고층 빌딩을 올렸는데 그 자리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놓였습니다. 바로 국방부의 대공포가 설치된 것이죠. 롯데월드 타워가 완성되고 1년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글이 게재됐습니다. 건설에 참여했던 한 남자는 건물 옥상은 건물이 완성되면 일반인들은 출입할 수 없다면서 대공포가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탄약고처럼 생긴 건물이 있길래 탄약고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실제 군부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탄약고 건물이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비싼 돈 들여 외국 디자이너에게 설계를 맡겼으면 좀 더 모던하게 지을 수 있었을 텐데 국방부의 디자인 센스는 구리다며 말을 마쳤습니다. 사실 여의도의 63빌딩에 대공포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만 롯데월드 타워에 대해서는 긴가민가 했는데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롯데월드 타워는 거주시설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 절대로 방공포대가 주둔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민간의 거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초고층 건물을 세울 때는 인허가 과정부터 국방부가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는 해당 구역의 표면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비행안전구역은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구분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으면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높이 이상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방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승인해주는 대가로 가장 높은 꼭대기는 대공방어시설을 설치할 수 있죠. 특히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특성상 서울 시내 모든 건축물은 수도방위 사령부의 작전상 필요한 시설로 규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군시설물이 주둔한 건축물만 서울 시내에 100여 개에 달한다고 하죠. 다만 방공진지의 위치는 2급 군사기밀로 취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지만 일정 규모와 높이를 만족하는 건축물에는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방어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수도방위 사령부에는 제1방공여단이 있습니다. 이 방공여단은 서울 시내 안팎에서 건물과 산, 할 것 없이 하늘을 방어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죠. 이들의 역할은 적 항공기나 드론 등의 미확인 비행체가 등장하면 즉각 대응에 나섭니다. 최근 드론 비행이 활성화되면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요즘 들어 방공진지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들의 주둔지에는 방공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20mm 대공포 발칸과 휴대용 대공미사일 미스트랄, 그리고 한국이 개발한 신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러한 군시설물은 상업용 건물들 중 특정 대공방어 구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설치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2005년부터는 상업용 건물뿐 아니라 일반 아파트에도 대공포를 배치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005년 11월 25일 서울 용산구의 32층 규모의 신축 아파트 옥상에 갑자기 UH-60 헬기 한 대가 등장합니다. 이 헬기는 대공포를 수송하고 있었는데 이제껏 대공포를 설치하는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만 이때는 유례 없이 공개했죠. 원래 비밀 유지를 위해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날은 오전 9시 40분에 설치해 전부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아파트에도 방공진지가 구축되기 시작했죠. 문제는 대공포 배치 상황이나 위치가 노출되는 것은 군사 2급 기밀에 해당되며 이를 외부로 발설하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날은 보고 싶지 않아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파트 입주민들도 일반인들도 전부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강남스타일을 듣고 강남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어쩌면 전부 목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부유층이 거주한다는 강남 한복판에 건설된 아파트에는 이상한 형태의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가장 부유층이 거주한다는 강남의 경우 한 채당 40억은 거뜬한 실정입니다. 이 중 8, 90년대 가장 핫했던 곳은 바로 압구정인데요. 2011년 무한도전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에서 유재석과 이적은 처진 달팽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출전해 압구정 날라리라는 곡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80년대 압구정을 추억하는 곡입니다. 실제로 80년대 압구정의 위상은 대단했죠. 로데오 거리로 대표되는 압구정은 미국 LA 베버리 힐스의 고급 쇼핑가의 이름을 따와 로데오 거리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했는데 길 건너에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이 들어서고 우측에는 청담동 명품거리가 조성되어 소위 페피들의 메카였습니다. 이 시절 옷 좀 안다는 사람들은 젊음을 느끼고 소비하기 위해 로데오 거리로 몰려들었고 88년에는 맥도날드 한국 1호점 그리고 한국 최초의 원두커피 전문점 자댕이 로데오 거리에 자리 잡았는데요. 이 때문에 로데오 거리에서는 신주어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부모가 사준 고급 외제차를 끌고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야타를 외치며 치근덕대는 야타족, 카페에서 오렌지 주스를 건네며 여성을 꼬신다 해서 이름 붙은 오렌지족이 전부 로데오 거리에서 파생된 단어죠. 당시 전국에 있는 포르쉐 10대는 모두 로데오에 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압구정에는 한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아파트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백화점 본점을 압구정에 세운 현대는 현대 아파트까지 건설했는데 현재 시세 40억이 넘는 이 아파트에는 비밀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의 비밀은 이 아파트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입주민들도 몰랐죠. 30년 동안 아무도 쓰지 않았고 심지어 들어갈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구멍의 존재는 건설사에조차도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시설이기 때문이죠. 이 공간은 전시 상황이 되면 기관총 사격을 위해 기관총을 거치하는 거치대입니다. 70년대 지어진 한양 아파트 4차 등 강남의 많은 아파트들은 하나같이 이런 기관총 거치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아직 재건축이 시행되지 않은 많은 아파트들의 경우 대부분 복도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전쟁 대비용 구조입니다. 70년대 박정희는 북한군의 한강 남하를 염려해 유사시 강북에서 도하하는 북한군들을 정면으로 방어하기 위해 한강 쪽으로 복도를 두었죠. 그리고 박정희는 전쟁이 발발해 서울에서 교전이 벌어지면 강북은 전쟁터로 강남은 시민들의 이주 장소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통해 강북에서 강남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다리를 만들었죠. 원래 강남은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나리밭, 감자밭, 논 등으로 이루어져 서울에서도 변방으로 취급받던 지역입니다. 오죽하면 60년대 강남에 살던 주민들은 강북에 채소와 과일을 공급하던 강북 주민보다 한참 못 살던 이들이 살던 곳으로 은근 강북 사람들의 무시를 받았죠.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 강남 지역에는 과수원이나 논밭이 어우러진 경기도의 그저 그런 작은 마을에 불과했지만
서울의 규모가 팽창하면서 경기도의 작은 마을을 서울특별시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러다 박정희가 강남을 군사 요충지로 결정하자 강북과 강남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의 핵심이라던 종로까지 밀어내고 급부상하게 되죠. 강남에서 평양까지 거리는 불과 200km에 불과한데 박정희는 북한군이 물밀듯이 밀고 내려오더라도 강남으로 주민들을 대피시키면 북한군이 넓고 깊은 한강을 도하기까지 강남에서 충분히 북한군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현재 공원으로 쓰이는 많은 곳은 예전 벙커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터미널 옆 설해마을에 있는 설해공원 역시 반포대교를 통해 내려오는 북한군을 상대하기 위해 벙커를 구축해 두었다가 현재는 설해공원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죠. 그런데 서울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 꽤 많은 벙커를 구축해두고 있는데요. 벙커란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군사시설로 땅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항상 호기심의 대상이죠. 그런데 지난 2005년 여의도 환승센터를 건설하던 중 우연히 지하에서 미지의 공간이 발견됩니다. 그때까지 그 공간의 존재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됐고 그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았죠. 서울시는 이 공간이 무엇일까를 두고 과거 문서를 꼼꼼히 살펴봤지만 그 기록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과거 항공사진을 분석해보니 1976년 11월에는 공사 흔적이 전혀 없었지만 1977년 11월 항공사진을 분석하니 벙커 출입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1976년 말이나 1977년 초에 이 벙커가 조성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죠. 그럼 이 벙커는 왜 조성됐을까요? 당시 북한의 남침 가능성 및 전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인데요.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의 사천교 근방에서 미군 2명은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쪽 초소를 가리는 미루나무 가지를 손질하던 중 북한 측에서 당장 작업을 중지하라며 경고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보니파스 대위는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이어갈 것을 지시했죠. 그런데 갑자기 북한 쪽에서 병사 30명이 떼거지로 달려오더니 미군이 든 도끼를 위력으로 빼앗고 곡괭이를 휘두르며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미군 2명은 일방적으로 린치당했고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이에 극도로 분노한 미국은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고 B-52 폭격기를 매일같이 출격시켰으며 항공모함을 한국에 배치하는 등 북한을 위협하기 시작했죠. 당시 박정희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며 북한의 도발에 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렇듯 전쟁에 임박한 듯 위협적인 제스처들이 오고 갔고 박정희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급히 벙커를 조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벙커의 천장이나 바닥, 벽체는 전부 50c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고 조사 결과 아주 작은 틈새도 존재하지 않는 초고강도 콘크리트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하 2.2m에 말 그대로 폭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만든 것이죠. 이 벙커는 당시 국군의 날 행사를 진행하던 사열대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 된 이곳은 당시 5.16 광장이라 불렸는데 국군의 날 행사 등 대형 행사가 줄기차게 개최됐었죠. 갑자기 북한의 공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의 대피소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번잡하다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런 군사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슬픈 단면입니다. 하지만 신기하다며 즐길 수 있는 볼거리가 됐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군사력은 항상 수위를 유지해야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